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심근경색이 오면은 그 고통의 정도가 그 출산할 때 고통 정도랑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건데 그 시술하기 전에 그 디파짓을 안 내면 시술을 또 안 해줘요. 디파짓이라는 건 돈? 네. 아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네. 돈을 먼저 내라는 얘기예요? 네. 가자마자 5분 안에 제일 먼저 한 게 응급실에 돈 낸 거? 시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돈 먼저 내라. 여기 허벅지 사타구니 쪽에 보면 동맥이 하나 더 있거든요. 찾기가 깎아요? 힘드니까 깎아요. 아무리 아파도 그건 좀 부끄러워.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1,300은 안 되고 1,200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1200 정도? 네. 한국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국에서 심근경색 수술을 하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오네요. 아 진짜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의 아픈 과거이긴 한데 그 좀 궁금한 거는 병원을 갔을 거 아니에요 심근경색으로. 그렇죠. 뭘 치료하고 뭐 치료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CT 촬영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피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네네. 처음부터 가갖고 심장 아파요 그래갖고 심근경색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런 것들 좀 알려줄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가면 응급실로 가는데 응급실로 가면 갔겠지 이제 새벽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맥박이나 혈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토대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의심된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요. 아 의사가? 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 응고되는 정도로 또 심근경색인지 아닌지 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먼저 채취하고 아 이게 심근경색이 의심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확진하기 위해서 여기 손목에 보면 동맥이 있거든요. 여기로 통해서 조영제를 투입을 해서 아 여기로? 네네네. 보통 자살할 때 긋는 그 위치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동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을 삽입을 해서 그 조영제를 투입을 해서 조영제가 뭐예요? 조영제가 이제 그 조영제를 넣게 되면 뭐 CT나 엑스레이 뭐 이런 데 찍을 때 혈관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조영제 시술을 해서 확진을 하자 그래서 조영제를 투여해서 조영제 어떻게 투여해요 근데? 조영제는 이제 여기 손에 있는 여기다가 동맥으로 닌겔로? 닌겔 같은 걸로? 관을 삽입해요 이렇게. 관을 그래서 여기 그거는 마취 안 할 거 아니에요? 정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이때는 조영제 뭐 호수를 막 다 쑤셔 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여기 아직 보시면 여기 있죠. 아 글로? 네, 관 넣었던데. 오 아프겠다. 네, 그렇게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심근경색 걸리면 정신도 없어요 막? 그때는 막 가슴 쪽이 너무 아프니까 딴 거는 잘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하. 바늘로 찔러도 느낌 같은 걸 잘 못 느낄 정도로 아픈 거예요? 너 여기가 워낙 아프면 다른 데가 안 아프니까? 네.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심근경색이 오면은 그 고통의 정도가 그 출산할 때 고통 정도랑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의 고통이다? 네. 출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알 것 같아요. 조영술로 봤더니 관상동맥 3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아예 이렇게 꽉 막혀 있더라고요. 피가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아 심장이 무슨 구멍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심장에 이게 동맥 있잖아요. 관상동맥이라고 심장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 3개가 있거든요.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른쪽 게 꽉 막혀 있어요. 그게 막히면은 심장으로 피가 안 가니까 심장 근육이 괴사해요. 아 그럼 이제 늦으면은 이제 살아나도 나중에 심장 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정상 생활은 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 조형물 투여해서 네. 뭐 엑스레이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엑스레이인지 CT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어디 난 누워있는 거고? 정신이 있어서 조영제 맞은 상태로 같이 봤거든요. 아 모니터로 이렇게 보이는. 네,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꼭 보면은 조영제 투영술을 하면은 여기 지금 찍고 있는 심장 심혈관 부위가 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실핏줄도 다 보이네. 네, 실핏줄도 다 보여요. 그 당연히 조영제는 뭐 인체에 영향이 없겠. 그거는 또? 뭐 부작용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영제 알러지가 있으면 조영제 잘못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삐뚤어졌어요. 아 그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각서 같은 거 쓰겠네. 네, 그 조영제 하기 전에 그 시술 동의서를 다 써야 돼. 아 그 아픈데 그걸 지금 와이프가 했겠네. 와이프도 하고 또 자기네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좀 그 상황에서 베트남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건데 그 시술 하기 전에 그 디파짓을 안 내면 시술을 또 안 해줘요. 디파짓이라는 건 돈? 네. 아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네. 돈을 먼저 내라는 얘기예요? 네. 가자마자 5분 안에 제일 먼저 한 게 응급실에 돈 낸 시술 거? 동의서에 사인하고 돈 먼저 내라. 피 뽑고 이거 그게 아니라 네. 돈부터 내고 피 뽑아서 검사해주고 네. 돈 내고 조형물 막고 그거 네. 검사하고 디파짓 먼저 내라. 그리고 돈 내고 이제 수술하고. 네. 베트남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때 느꼈죠. 아 이게 아프면 디파짓을 내야 되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항상 갖고 있어야겠구나. 얼마 정도 하는데 뭐 조형물 검사나 뭐 그때 처음에 조영 투영술 자체는 한 200만 원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200만 원? 네, 200만 원 정도 하고. 조형물 넣고 검사하는 것까지? 네. 그럼 200만 원 내고 검사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디파짓을 내라고 했던 거는 500만 원 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200만 원짜리인데 왜 500만 원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영제 투영술을 해서 거기 이상 있으면 그거를 뭐 다시 개복을 해서 시술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위에 바로 이제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신경에서 바로 고치고? 네. 아 그럼 수술비까지? 네,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대파시에서 500만 원, 네, 500만 한국 돈 원을 500만 원을 네. 내고 네, 조형물 검사를 하고 네,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 심근경색이다 판단이 딱 나와갖고 바로 수술한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건가 보네 그러면? 맞아요. 아, 올라와서 이렇게 옆으로 화면 보고 있었죠, 같이 의사랑. 근데 잠깐만 수술은 어떻게 하는데요? 수술은 일단 이쪽 동맥 같은 경우 이제 조영술 한다고 썼으니까 여기다가 못하고 여기 허벅지 사타구니 쪽에 보면 동맥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쪽 사타구니 쪽에, 네. 그래서 이쪽 오른쪽 사타구니 쪽으로 관을 이제 심장까지 집어넣어서 고환 있는 쪽으로? 아니면 고환보다 좀 더 오른쪽? 옆에 그 중요 부위는 여기 거기냐? 써야 되니까. 여기 써야 되니까. 아직 써야지. 여기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아들이 없잖아요. 딸만 둘이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털이 많으면 찾기가 깎아요? 힘드니까 깎아요. 잠깐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나 이거 웃기냐? 여자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깎아주세요. 그래서 좀 창피하겠는데? 아니 그냥 아픈데 무슨 창피야? 사실 내가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간호사가 이렇게 털을 이렇게 깎아줄 때 이 아픈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직.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도 뭘 아직. 생각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건가? 아니 이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포경 수술을 한 이후로 다른 이걸 이렇게 내 부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 걸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오픈해놓고 이렇게 그치, 본 적이 그치.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상황은 없었다는 거겠지. 아무리 아파도 그건 좀 부끄럽지. 그치. 아무리 아파도 그건 부끄럽구나. 진짜 부끄러웠겠다. 그래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게 좀 몸을 이제 초록색 가운으로 좀 덮어주잖아요. 수술할 때 다른 부위들은 이렇게 손으로 자꾸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덮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하지 말라고 여기 밀어야 되니까 손을 탁탁 치면서 열길래 어쩔 수 없이 당했구나. 네. 간호사가 보면서 또 이러면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았어. 네.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 간호사가 예의 있는 네. 사람이었구나. 거기를 하면은 거기가 시퍼렇게 그 주위가 다 멍들거든요. 이제 거기다 이제 네. 옆으로 해갖고 관을 넣는다 그랬나?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겠지 참. 누워있으니까. 뭐 이렇게 쇠관을 넣는 거야? 아니면 뭐 보통 낭창한 무슨 나일론 관을 넣는 거야? 정수기 물관 있잖아요. 그 파란색 관. 파란 관. 뭐 그렇게 좀 생겼는데. 그럼 그걸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찍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쑤셔갖고 심장까지 올리는 거야. 네. 나중 그 올라오다가 그게 끄트머리가 날카롭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뭐 장을 건드리거나 뭐 이렇게 위를 건드리거나 그렇게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근데 핏줄이 이렇게 일자로 딱 돼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치, 또 핏줄도 있고 거기 또 대동맥 뭐 정맥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걸 다 피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근데 신기하게 또 살살 잘 넣더라고요. 그게 느껴져? 올라가는 건 솔직히 안 느껴져요. 근데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 느껴지죠. 굉장히 아프겠지? 그땐 아픈 줄 몰랐는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허벅지 쪽으로 이게 넣을 때 여러 방향으로 좀 이렇게 넣는데 그 넣은 방향마다 이렇게 그 튜브 자국으로 이렇게 멍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여러 가닥으로. 네. 아, 그때는 근데 마취를 안 하나? 그 넣을 때? 제가 중간에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팠다고 하니까 뭘 놔주긴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마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 기절한 상태나 그러니까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나 아니요, 전신 마취는 아니에요. 수면 마취도 안 하고 전신 마취도 멀쩡하게 눈 멀뚱멀뚱 뜨고 있고 다 느껴지는데 그럼 과연 넣는단 말이야? 네, 처음에는 그냥 났던 것 같고 중간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얘기했더니 뭘 놔주더라고요. 그게 아마 마취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안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 의식은 살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다 깨다 했어요. 그 시술하는 동안 자다 깨다. 또 통증이나 뭐 움직이는 거나 그런 게 느껴지진 않고. 네네네. 그게 마취였나 보네. 아니 그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마취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그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들어가면서 어디 건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건들면 아야 해야 되니까. 그걸 느껴야 되니까 환자가 아야 해야 되니까. 마취를 전신 마취는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관이 여기 와서 심장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맞아. 생각만으로도 끔찍한데 그럼 그게 느껴져요? 심장 그때는 제가 기억이 없었어요. 기억이 없고 잘 때고. 네. 그럼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마스크나 뭐 이런 거 끼고 있나? 네. 그럼 거기로 그러면 수면 마취를 할 거야 아마. 그거요. 빈맥에서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저도 좀 걱정했던 게 왜냐면은 제 선임도 협심증으로 한 몇 달 전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분도 빈맥으로 한 거고. 그 사람은 이제 협심증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응급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가 좀 뻐근해서 본인이 스스로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이제 진단이 협심증이라고 나와서 시술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럼 나 한국에 가서 하고 싶다 했는데 비행기 타면 위험하다 죽는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했던 건데 그 사람 케이스는 이제 만약에 시술을 다 하고 그 사람 2번 했어요. 시술을 2번 했는데 한 번 했을 때 잘못해서 그 다음 주인가 한 10일 있다 한 번 더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시술을 해놨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빈맥 응급실에 가자마자 그 생각이 계속 나서 조영술 할 때 내가 깨고 나서 눈으로 보고 상황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시술하지 마라 그때까지 라고 했었던 거라서 근데 확실히 자기가 보기에도 그게 모니터에 근데 다행히 이제 나중에 제가 한국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시술 자체는 잘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당연히 자기는 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케이스였던 거고 그죠? 네. 그럼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나요? 비용이 500만 원. 제가 그때 조영술이 200만 원이었고 제가 입원을 보자 1월 수술하고 입원하는 기간? 네 화요일 퇴원했거든요. 목요일 날 새벽에 들어가서 화요일 날 퇴원했는데 그러면은 며칠인 거지? 5일? 5일 되죠. 5일인데 총 해서 병원비가 한화로 1,300은 안 되고 1,200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1200 정도? 네. 내가 당연히 한국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국에서 심근경색 수술을 하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옵니다. 진짜요? 네. 의료보험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100만 원. 나는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어.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 주고 한 거네. 1,000만 원 더 주고 한 거네. 네. 베트남 보험
어차피 근데 회사에서 그게 있을 거 아니야. HI는 우리는 다 외국인이라도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보험비는 적용이 안 돼요? 보험 들어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